오늘은 영숙, 현숙합니다. 짠. 지난주 여자들이 선택을 받았죠. 영숙 씨가 선택을 못 받았고, 그리고 상철 씨가 왔고. 근데 결과적으로 밝혀진 사실로는 상철 씨는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거를 밝히는 게 맞기는 한데, 아니 그럴 거면 데이트 자체 그 전에서부터 말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이게 줬다 빼서 데이트하게 하고 밝히고, 짬뽕 다 실컷 요리해가지고 내놔 주니까 그 다음에 뺐고, 자꾸 이번에 왜 이렇게 줬다 뺐는지. 이게 제작진이 하는 또 새로운 장작인가? 차라리 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든가. 영숙님 짜장보다는 데이트하는 거를 담고 싶었나? 영호는 영숙이 아닌 현숙을 선택했고, 그렇게 이제 남자들의 선택이 끝나고 여자들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몇 가지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현숙님은 진짜 눈치가 없구나. 어떤 한국적인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없구나. 그래서 현숙님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야, 그 선임이 먼저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먼저 나가면 어떡해? 왜요? 왜? 저 일 끝났는데요? 여기 그런 규칙이 있나요? 정말 뭐랄까 공격적이지 않게 정말 그 사실을 물어본 거야. 왜요? 그런 룰이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야, 명절에는 우리 집부터 와야지. 왜요? 가까운 데부터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건. 또 이게 너무 현숙님 같은 부분이 너무 없으면, 요즘에 착한 애 컴플렉스 강의 연작으로 좀 하고 있는데, 되게 우리 삶, 특히 한국, 또 조금 넓게는 아시아권에서 연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눈치 문화를 현숙님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너무나 쿨하고 좋은 관계일 수 있어요. 되게 좋을 수 있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동경해. 예를 들어서 이제 최악의 코스는 이런 거예요. 한국적으로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가 현숙님을 보면서 와, 진짜 쿨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요. 현숙님은 와,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 강하고 정말 알잘딱깔생이네 하면서 만나. 문제는 처음에 서로가 달라가지고 딱 끌려서 만났다고 쳐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현숙님은 이 사람이 불필요한 거를 자꾸 고려하게 만들어. 자꾸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합리적으로 하면 하는 거고. 아니, 어머님한테도 굳이 명절에 가야 되나? 명절에 차 밀리는데 다른 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명절이라는 게 지금 설날이 그렇게 막 두 번 할 것도 없는 거고, 약간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현숙님은 남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남편은 현숙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왜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런 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칫 너무 다르기 때문에 끌려가지고 만나버리면 서로 이해를 못해. 전쟁 시작이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야, 까라면 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임 입장에서는 자기는 궁금한 거를 알기 위해서 회사에 온 게 아니었고, 시키는 거를 빨리빨리 해. 내가 지금 가르치러 온 게 아닌데 이거를 붙잡고 가르쳐야 되냐? 이러면 이제 또 스트레스 받아버리고 그런 거지. 하다 보면 네가 스스로 깨우칠 거고, 못 깨우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이제 또 위에서는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업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를 누군가는 시비를 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숙님 보면 문화 차이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 저는 현숙님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좀 편하거든요. 조금 이게 수직적인 거에 익숙한 사람이나 좀 통제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형적인 고부 갈등이 생기기 쉬운 사람이죠. 차라리 그냥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외국인이어 버리면 시어머니가 쟤는 외국인이라 그래, 그러고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진짜 외국인 며느리가 와가지고 존댓말도 잠깐 돌려가지고 그런 건 왜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외국인이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현숙님이 그러면 그런 걸 왜 해야 돼요? 하면은 얘가 지금 도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죠. 실제로 현숙님은 진짜로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는 그게 시비로 들리거나, 말 그대로 비택질이라고 하죠. 비택질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 현숙님이 절대 악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악의가 없어서 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사람하고는 더 문제지. 왜냐면 안 바뀌니까.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만나거나. 똑같이 현숙님의 문화를 경험한 그런 쿨한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적으로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못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도 하고 싶지만 스스로 억압해서 못 물어보는데 쟤는 해? 그럼 유독 짜증나는 대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현숙님은 누군가에게 유독 짜증나는 대상이 돼버리기가 되게 쉬운 구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동경의 대상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거리가 있어버리면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랑 가까운 그룹에 있는데 저러면 적이 되는 거야. 이게 사람 심리에는 나랑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 나랑 너무 다르거나 잘 나가 버리면 시기가 생겨나는 강도가 더 커지거든요. 시기 강도의 조건 중에는 저 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유사한 그룹에 있나. 근데 현숙님이 아예 그냥 외국인이고 금발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완전히 다른 거를 공격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그룹에서 얘만 다르다? 이거는 공격으로 느낄 수가 있지. 그래서 남자들 선택이 끝나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현숙님은 영숙님한테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물어봐. 영훈님 어때요? 영훈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님만 해도 한 발 빠져서 안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 입장에서는 상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뭐 껄끄럽고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뭐 대단히 상처인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여기 그런 곳이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몰라. 현숙님이 시어머니면 얘가 뭐 가까운 데부터 갔다 온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얘가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현숙님 입장에선. 그래서 자기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상대가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 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현숙님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현숙님은 지금 영숙님이 여기에 지금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영호에게 꽂혔고 지금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현숙님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물어봐. 왜냐면 나랑 다르니까. 근데 다르다는 거를 잘 몰라, 현숙님. 바뀌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쳤거든요. 근데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뀌는 게 좋은 거냐 아니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숙님도 그렇고 아까 여기 현숙님하고 비슷하다라는 거 느끼신 분들이 지금 좀 많잖아요. 안 바뀌고 바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군인이 됐어. 그럼 바뀌어야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창의적인 일이나 어떤 원리를 찾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필요한 게 뭐냐예요. 내가 이거를 바꿀 거냐. 현숙님이 살아가는 삶에 바뀌는 게 필요하냐.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수직적인 그런 가정의 일원이 됐어요. 거기에 뭐 사위로 들어갔다거나 뭐 며느리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 그런데 내가 현숙님 같은 태도로 계속해서 부딪혀. 그러면 바뀌는 게 낫죠.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는 바뀐 태도로 하는 게 낫지. 굳이 계속해서 분란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서 타깃이 돼가지고 고통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야. 어떤 게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일 거냐는 거지. 근데 현숙님은 바뀔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내가 현숙님 같은 성격인데 지금의 한국의 군대 문화는 좀 다르겠지만 굳이 한국의 군대 문화가 있는 곳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끼워 맞출 필요 없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고 지금 뭐가 더 맞느냐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고래가 좋나요? 문어가 좋나요로 할까?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어떤 환경이 갖춰졌을 땐 문어만 살아남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포식자로 지구를 지배한 것 같지만 공룡도 얼마 못 존재했었고. 물론 제일 좋은 건 환경을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걸로 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 이게 제일 베스트긴 할 것 같아요. 그쵸? 본성을 잘 지키면서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조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 관점에서 사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조화라는 게 결국 내가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화니까. 조화를 내가 조화롭게 생각해야지 혼자 1인칭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읽는 능력은 필요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그거를 관찰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유추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숙님은 조화의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조화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그거의 능력치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한국적 문화를 경험을 덜해서 이 한국의 어떤 눈치 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감성에 대한 이해가 지금 좀 덜 돼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숙님 오잉하는 표정 있잖아요. 진짜 몰라서 화병이 나느냐 화가 나느냐. 영호의 선택에 혼란에 빠진 여자들로 돌아와서 여기서 영호님 되게 의외라서 영호가 현숙에게 왔기 때문에 현숙이 입장에서는 영호가 온 게 굉장히 의외잖아요. 영숙님은 영호님 선택이 의외라서 좀 심란해. 현숙님이 자꾸 영호 얘기를 또 꺼내. 왜냐면 영호가 자기한테 왔으니까. 현숙님도 당연히 영호가 영숙님한테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영숙님이 심란하다고 했는데 현숙님이 자꾸 그 상황 다시 묘사하면서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영숙님은 주변에 영숙님한테 장작 붙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아.
일단 현숙님은 악의 없이 붙고 정숙님은 조용히 있어요. 이게 정숙님 보면 영철님이랑 결이 맞겠다라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생각을 한 게 정숙님이 상처를 두고 돌아서는 부분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숙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처를 선택하고 있었고 근데 상처는 늘려간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철이 말하는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고 정숙님을 제외하고 현숙님, 순자님 그리고 마지막에 장작을 완전히 막 갖다가 때려 박는 사람이 이제 영훈님.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과실 비율로 따지면 한 6대4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호와 영숙 두 사람의 어떤 과실 비율은 6대4.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숙다구리라는 별명을 영숙님이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영숙님이 막 대단히 쪼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숙과 영호는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최고까지는 가능하기도 한 것 같아. 왜냐면 영호님이 영숙한테 막 치를 떨 정도로 영숙님이 막 그렇게 쪼진 않았거든. 그리고 영숙님이 영호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약간 이게 처음에 이제 숙다구리 얘기가 할 때는 이게 한 10대 0 이겠구나 숙다구리겠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영숙님이 나름 이게 방송 초기라 그런지 좀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막 인터뷰에서도 막 못 참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 덜 나왔다는 거지. 근데 영숙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못 참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 한 4일 차나 방송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숙님이 약자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님은 영호가 자기한테 안 온 게 너무 충격인데 현숙은 계속해서 오는 모습 묘사하고 있고 옆에서 순자도 영호한테 다른 선택지 있었어.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순자, 영자 이런 분들이 약간 주변을 그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약간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인정욕구가 좀 그래도 물론 있을 수 있지 사람은. 여기서 순자님도 제가 영훈님이랑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영숙이 이걸로 이제 굉장히 속상한데 영숙씨가 속상한 걸 몰랐나? 영숙의 질투도 평범하진 않았지만 영호씨의 이런 행동들도 좀 아쉬움이 많았다. 영호씨 행동에서 베스트는 카드 회수. 이번 기수는 줬다 뺏기가 많네. 카드 냈다 뺏기. 그래요? 그럼 카드 주세요. 뭐 이런. 어제 너 소심씨랑 비교했지만 그거에 개왕권 아니야? 몇 배 한 거 아니야? 소심씨는 개를 몇 번을 샀는데. 현숙님 말투는 상처 주는 말투는 아닌 듯. 그거는 현숙님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 결정돼요. 왜냐면 현숙님은 사람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순자님은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죠. 인정욕구가 큰 사람들은 원래 눈치를 봐. 상처를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정말 과격한 상위 30%의 사람들이 그렇고 원래 상처를 주는 말이냐 안 주는 말이냐는 듣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상처를 완전히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조심하는 사람인데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마이웨이는 아닌데 사고방식이 마이웨이 사고방식이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긴 하죠. 왜냐면 현숙님은 상대가 뭐 시어머니라고 아니면 상대가 뭐 상사라고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알잘딱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냥 팩트가 궁금한 거지. 근데 그 팩트를 궁금해하는 거에 어떤 도전적이다 아니면 시비다. 지금 현숙님도 여기서 영호가 그냥 가더라. 왜 그런 거야? 영호가 왜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숙은 옆에서 그냥 조용히 말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건 좀 이상적인데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영숙 표정 안 좋네?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있지. 오히려 거기서 또 착한 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영호님 전혀 관심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오바를 하면서 그럴 거고 현숙님의 캐릭터는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도 있고 그거에 되게 막 스크래치를 받는 상처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렇지 상처라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현숙님은 공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아닐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자님은 나는 너와 좀 달라 나는 이게 좀 특별해 약간 이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를 받는 게 되는 부분 그리고 왜 그걸 못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현숙님은 어떤 상처를 덜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순자는 그 와중에 영훈님이랑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 영호랑 얘기 많이 한 걸 또 어필하고. 그러니까 현숙은 영호가 자기한테 왔다는 얘기하고 순자는 영호랑 많이 얘기했다는 얘기하고 지금 뭐야 나만 몰랐던 거야? 나는 아침부터 영호 바카스 챙겨줬는데 나만 몰랐어? 물론 바카스는 아니었겠죠. 여기 오기 전에 나는 피로회복제도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불과 1시간 전에 영호한테 피로회복제를 챙겨줬다. 근데도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나 진짜 너무 충격이다. 근데 영훈님이 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물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영훈님도 이번에 보니까 계산하는 남자들과 계산하지 않는 대조군을 집어넣어놨어.
이 전기수에도 보면 대조군으로 영철을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영철이 대조군인가 봐. 이 전기수에서 다 연상을 좋아하는 남자들 쫙 깔아놓고 영철만 약간 이 영철을 갖다 놨잖아요. 대원군 영철. 대조군으로서 활약을 엄청나게 잘했죠. 이번에도 영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순수해, 기본적으로. 근데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지. 장점과 단점이죠, 이것도. 그런데 지금 보면 나머지 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지금 광수님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광수님은 계산기를 두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영수, 영호, 상철은 확실히 공학 계산기야. 복잡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죠. 계산하느라고 계산 못 하잖아요, 영호님도. 영수님도 계산하느라고 지금 영자한테 안 가고 오기를 바라고. 상철님도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본인이 계산을 많이 하고 있고. 영식님은 약간 유덕 씨에게 교육을 받고 지금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식님은 좀 워낙 노력파니까. 광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서 계산할 기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만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적이 있었나. 영수님 외모가 훌륭하죠. 영수님 멋있게 생겼잖아. 이번에 인물 되게 좋은 기수인 것 같아. 아니, 물론 뭐 항상 기수마다 인물이 다 좋지만 이번에는 진짜 손해보는 거 싫어해, 지금 보면. 근데 요즘 세대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있으면 남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옮기라고 하면은 여자애들이랑 똑같이 안 시키면 안 한대. 뭐 그런 거. 근데 뭐 그래, 계산할 수 있죠. 서로 뭐 똑같이 하는 게 좋을 수 있지. 영훈님의 어떤 청국장 테스트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청국장 테스트도 다시 끌어와서 영훈님의 속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야지. 청국장 테스트나 홍어 테스트나 비슷한 맥락이죠. 차라리 홍어 테스트는 말로만 했지. 물론 근데 말로만 했지만 29기에서는 영숙님이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홍어 테스트구나. 근데 이번에는 청국장은 그래도 다행히 영숙님이 좋아했죠. 기본적으로 영훈님도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반하지 않았다는 말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배려심 있는 사람은 내가 반했든 반하지 않았든 어떤 메뉴를 정할 때도 상대랑 조율해서 정하지, 이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해. 가가지고 말을 해보면서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의 첫 데이트인데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그건 배려심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영호는 배려심이 없어요. 근데 뭐 영호님은 배려심이 좀 없어도 되나 보지 뭐. 어쨌건 영호님은 조카들을 챙기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본인의 개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남들을 배려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고생하고 자주성가한 사람의 노력과 그런 거는 참 높이 사지만 그만큼 마음의 여유는 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치열하게 살았고 그 고난을 극복해가지고 어떤 성공 스토리 자체는 참 매력적인데, 그 매력적인 스토리의 이면에는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남겨진 상처들이 있죠. 그게 불안이나 여유 없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래서 고집이 세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인생 스토리는 너무 멋져. 근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센 사람들이 일부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양면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영훈님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영숙님은 그래도 이게 1시간 전인데 나한테 말이 없었네? 영호가 말을 할 만한 기회가 1시간 전에 음료 받으면서도 영숙님한테, 영숙님 오늘은 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할게요. 이거 내가 영숙님이 주신 음료수 먹고 오늘도 좀 알아보고 할 텐데 너무 서운하지 말고 일단 지금 1순위는 뭐 당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래, 진짜 영호가 쿨하게 거기서 말 안 하고 선택하고 와서 영숙님을 그냥 평소처럼 대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는 막 보다가 도망가고 막 보다가 쭈뼛쭈뼛하고 막 오히려 영숙님 말고 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캥긴단 말이야. 아니, 캥길 거면 처음에 미리 말을 하든가. 그렇게 미리 말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나 선택해 주겠지, 내가 선택하는 데 선택해 주겠지, 본인 위주로 생각할 거면 그냥 그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배려가 없고 눈앞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 같아요, 영훈님은. 영숙님은 딱따구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좀 있어요. 영숙님도 상대가 영호가 아니었으면 그 딱따구리 습성이 나오지 않았을 거고, 영호님도 상대가 영숙이 아니었으면 뭐 그냥 다른 사람 선택하고 끝났겠지. 그 대신에 피로회복제나 이런 거 못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쌍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영숙님은 지금 1시간 전에 그걸 줬는데 이거를 그냥 못 받고 말이야.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영호님은 뭐 상대가 짜장면을 먹든 말든 그냥 이 사람이 나 선택하네? 나는 얘 선택해야지? 그냥 그렇게 끝이야. 상관없어. 그냥 계산 안 하면 좋은 거지 뭐. 이 사람이 그래도 나랑 데이트하고 좋은 기억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약간 여유가 없죠. 힘들게 이겨내고 살아온 사람 중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여유가 없는 마음이 자리 잡았을 수 있겠죠. 그냥 영호님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숙님은 그래서 앞에 탑니다. 앞에 탈게요. 충격 먹고 차에 이제 앞에 타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영숙님은 뭔가 저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부분인 게,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뭐 알아보자 정도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만나겠다고 했을 때 영호가 그거 뭐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님이 여기서 둘이서 얘기할 때 보면 영호님이 영숙님한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멈춰 뭐 이럴 거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영숙님은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영호님이 인터뷰 갔을 때 몰래 광수님하고 나오고 막 눈치 보면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개뿔 그런 거 없어요. 영호님은 그냥 한 소리야. 다른 여자 그냥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숙님이 나이가 한 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관계에 대해서 영숙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데이트도 해보고 뭐 앞에서는 좋아요, 네, 잘 들어가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영숙님은 아니 만나서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웠어요란 말을 해.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두 사람에서 기본적으로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영숙님은 지금 보면 약간 연애를 많이 해본지 안 해본지 모르겠는데 연애 잘 못하는 헛똑똑이 계열인 것 같아요. 어려운 연애를 안 해봤거나 영숙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연애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영호는 좀 가벼운 시작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영숙님은 본인이 잘한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 그런데 영호나 영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만남의 횟수, 연애 횟수 훨씬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영호님이 이렇게 이성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쿨하거든? 근데 영숙님이 바라보는 영호는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냐지. 아니 우리가 한번 데이트도 했고 서로 나한테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멈추라고 할 정도로 질투도 표현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 이게 두 사람이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 하필 또 둘이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영숙이 영철 같은 사람이었고 영호가 처음부터 뭐 현숙이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이런 뭐 갈등 혹은 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가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필 영숙님이 광수랑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다가 광수랑 했을 때 이런 쑥다구리의 모습을 보였겠어요? 안 보이지? 영호가 뭐 예를 들어서 정숙하고 조합이 됐다 그래서 이런 짜치는 모습이 바로 나왔을까? 아니란 말이지. 근데 딱 정말 서로의 어떤 단점을 가장 잘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조합이 됐어. 두 사람이 가장 귀신같이 알아보고 말이죠. 생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래서 혼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시야가 굉장히 좁은 상태일 수 있겠죠. 영호의 1픽이 영숙 씨는 맞죠. 영숙네는 다 공유하는 스타일이고 영호네는 각자 도생. 그렇지. 그래서 서로가 로망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특히 영호가 영숙에 대해서 로망은 있을 수 있는데 적응은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수가 바라보는 순자보다 영호가 바라보는 영숙이 더 호감 있는 대상이잖아요. 지금 영수는 순자한테 호감이 없다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직진을 하니까 그 직진이 지금 3번 이상 오니까 좀 알아볼까? 한 상태고, 영호는 처음에 영숙을 알아봤어요. 첫인상도 영숙, 자기소개 끝나고도 영숙, 계속 영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높은 순위의 1순위인 상대에게 이렇게 배려가 없는 행동을 하면 영호의 본성인 거예요, 이건. 영호님이 영숙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가 아니고 영호님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런다야. 이렇게 봐야 돼.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이게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값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배려가 있어요. 배려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 배려가 진짜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게, 이 사람이 배려를 어디서 배워와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배려하지 않는 것들,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막 와가지고 핸드백 들어주고 막 차도 있지 추워서 옆으로 빼주고 막 그런 거 다 하다가 막상 김치찌개 나왔는데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만 싹 건져 먹어. 나한테 고기 좋아하냐고도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 데서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이 사람이 계속 방석도 깔아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데 내가 배고픈데 밥을 안 먹어. 돈이 아까워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옆에서 보면 세상 위해 주는 척 아주 그냥 최수종이야. 최수종 하이라 만들어 놔 나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기적이야.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사람이 이기적인 속성에서부터 그냥 한 연출이었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이후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배려가 배려로 안 느껴져 버려. 그게 놀랍게도 공식으로 있습니다. 이거 내가 딴 강의에서 했었는데 그 헌신도 공식에 이 사람이 배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전체 괄호하고 나누기 이 사람의 자기중심성인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실컷 배려하지만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하고 자기중심이 커져버리면 전체 값을 싹 나눠버린다. 그 공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전에 강의에서 한번 말해줬었어. 그래서 여기서 영호님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멈춰라고 할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볍게 연애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첫 데이트를 하면서 주말에 뭐예요? 저 주말에는 뭐 집에서 짜파게티 먹어요. 아 그래요? 내가 짜파게티 좀 끓이는데 한번 가서 짜파게티 끓여드릴까요? 반숙하면 장난 아닌데. 이래서 이거 툭 던져. 그러면 순진한 사람은 주말에 짜파게티 같이 먹고 싶어? 주말에? 그럼 나랑 주말에 같이 지내는 거야? 야, 이 사람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주말에 연락이 없어. 그러면 월요일 날 왜 주말에 연락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도 못해. 왜요? 왜 연락해야 돼요? 이건 개념의 차이긴 하죠. 영숙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금요일부터 설레요. 이 사람이 혹시 와서 짜파게티 끓여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신선한 계란을 넣어야 되니까 한 목요일쯤부터 계란 트레이부터 사. 이쁜 계란 트레이 해가지고 계란도 쫙 해놔. 그리고 짜파게티도 짜파게티 더 블랙으로 좋은 거 이렇게 탁 싸놓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쁜 그릇도 해놓고 막 식탁도 닦고. 그런데 그냥 툭 던진 사람은 기억도 못해. 그냥 플러팅의 말이야. 너무 도끼병 아니냐고. 근데 그 말을 플러팅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말을 깊이 새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님은 좀 그쪽에 가까운 것 같고 영호님은 짜파게티 내가 잘 끓이지. 언제 한번 끓여드려요? 정수 쫙 해드리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한번 가드릴게요. 이거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그냥 멈춰 할 것 같다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 타입의 사람들은 그냥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플러팅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 플러팅조차도 아니야. 근데 그걸 듣는 또 영숙님 같은 사람들은 고백으로 들어버리죠. 고백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숙님은 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나랑 잘해볼 마음이 있겠지.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 사람이 중간에 연락이 와서 약속을 정하고 해야 되니까 나는 주말 약속을 일단 비워놔야겠다. 주말립 싹 비워놓고 딱 준비해놨어. 근데 연락이 안 와. 그래요 나중에 봐요. 뭐 평일에도 뭐 한 번씩 연락은 와. 근데 주말에 보자고 안 해. 그러다가 갑자기 뭐 토요일 밤쯤에 내일 뭐해요? 영화 볼래요? 영화? 영화를 왜 보지? 우리 집 와서 짜파게티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나마 영화 볼래요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약간 영숙과 영호를 보면 좀 기본적으로 연애를 대하는 깊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 씨는 좀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또 정들고 이러면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영숙님은 만났어? 그러면 깊은 상태지. 만났으면 만난 거지. 거기서 가볍고 그렇게 어중간한 게 어딨냐고. 뭐 하나를 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술 먹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듀오링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물론 만나서 노력하면 되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딨겠어요. 다 노력으로 다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영숙님이 계속해서 영훈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거든요. 앞으로 만약 두 사람이 만나면 영훈님의 어떤 개그도 그렇고 그리고 연애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좀 가볍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족끼리 공유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뛰어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지랖퍼라고 보일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난 영숙님 게다가 엄격한 영숙님은 영호님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님은 또 인물도 좋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노력해서 맞춰갈 수 있지만 진짜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너무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재밌죠. 근데 이게 힘들어.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고 이러면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걸 보면 근데 또 그게 또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본인들이 선택한다면요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참 힘든 길이라는 게 보이죠.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달라. 근데 또 영훈님한테는 약간 영숙님처럼 똑똑하고 똑부러진 거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영숙님 같은 스타일의 사람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이 다른 남자랑 대화하면 영훈님이 멈춰라고 한다는 말을 또 그걸 고조국대로 듣고 내가 다른 남자랑 대화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구나 질투하는구나 그러면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까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필요회복제 챙겨줘도 되겠다 좋았어 약사의 조제수를 보여주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냥 한 소리였어. 그러니까 영숙님은 그때 좀 파악을 한 게 영호님은 그런 거 좀 싫어하는구나. 이게 문제풀이식 접근이야. 영호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멈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진짜 그거를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읽어서 이걸 외우자 이런 느낌으로 영호님은 그런 거 싫어하는구나. 진짜로 이 사람은 내가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하고 딱 공부하듯이 그 문장을 외웠어. 문장을 외워서 다른 이성을 알아보는 걸 불편해한다. 그래서 영숙님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 영호님과 비슷한 여성분이었으면 거기서 막 깔깔깔 웃고 그래? 그럼 나는 가가지고 불질러야지 뭐 이러면 더 과격한 막 농담했을 거라고요. 그래 놓고 각자 알아서 또 사람 알아보고 한단 말이지. 근데 영숙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 다른 사람 알아보지 말라고? 알았어. 그게 문제지? 오케이. 그거에 맞춰서 문제풀이. 오케이. 다른 사람 알아보면 멈춰라고 말할 마음이 생긴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영호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니까 영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않겠다. 알아보는 것을 최대한 영호에게 거슬리지 않게 해야겠다. 딱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풀이 방식으로 영숙님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호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연애를 접근하니까 영숙님이 제대로 된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렇지. 정해지면 임무 완수하는 거. 그건 정말 좋은 성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영숙님은 나는 내가 다른 남자랑 얘기하고 있으면 네가 멈춰라고 한다며. 그래서 나는 그 좋은 나이트도 안 가고 그 좋은 데이트도 안 하고 했는데 너는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해? 이거 내로남불이라 이거지, 영숙님 입장에선. 근데 영호님은 그냥 멈춰라고 한다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농담이잖아, 영호님 입장에선. 아니 뭐 내가 진짜로 뭐 멈춰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영숙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호님은.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영숙님은 아니 상철이 선택해줘서 망정이지 나는 고독정식인 건데, 영호님이 내가 1순위라고는 말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1순위를 고독정식 먹게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영숙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안 맞는 포인트가 막 계속 보이죠. 이 전기수에서 태권 상철도 영자님한테 욕은 많이 먹었지만 결국 영자님의 마음을 못 얻고 끝났지만, 그래도 태권 상철 옥수님 못 놓고 계속했지만 영자님 고독정식 안 먹게는 했어. 그거는 나름 상철이 영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거를 어필 안 해가지고 뭐 결국은 안 됐지만, 지금 영호님은 뭐 그런 거 없어. 현숙에 대해서도 좀 따로 얘기도 좀 해보고 하면 됐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독정식 먹게 하고 싶을까? 저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영숙님은 기본적으로 정이 많고 좋게 말해서 리더십 있고 엄격하고, 그래서 모성자 부성자가 다 많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영호는 배려가 없고 영숙은 너무 꽂혔고, 딱 공교롭게도 또 둘이 또 딱 그렇게 또 조합이 됐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아니 나한테 그렇게 짜파게티 먹자고 해놓고 그걸 그냥 그렇게 까먹다니, 나는 절대 그런 말 그렇게 쉽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 영숙님이라면 안 그랬겠지. 영숙님이라면 네가 다른 여자랑 얘기하면 나는 멈춰 할 거야. 근데 영숙님은 진짜 가서 멈춰해. 그 작짓에 가진 않겠지만 나중에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하겠지. 그래서 저라면 절대 안 그랬을 것 같다. 영호님하고 비등비등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영호를 고독정식 난 먹이지 않았을 거다. 이게 진짜 빨리 빠져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숙님은 그나마 1순위인데 1.5순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27기 영자님이었어. 포항 탕숙님과 그 영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었던 영자님, 그 삼각관계에서 영자님은 비록 마지막에 선택을 못 받았지만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교보제인 것 같아. 물론 결과는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 모습이지. 이번에 또 보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 영숙님도 좀 아쉽고 순자님도 다음 주에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영숙님은 장점이 확실하죠. 내 사람을 챙긴다, 정이 많다, 뭘 해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목적이 생기면 공부를 버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 딱 출제자 의도게 해갖고 막 공부해야 하는, 이거 딱 경주마처럼 달려간다. 그래서 나를 고독정식을 먹게 할 뻔했다는 게 너무 큰 마이너스다. 근데 이게 심지어 고독정식을 원래 먹는 거였어요. 상철 씨가 중간에서 선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나마 안 먹었던 거지. 그래서 좀 괘씸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숙님의 이 괘씸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관계는 위태로워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영숙님의 마음은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영숙님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영숙님의 이 분노 혹은 이 괘씸함이 커질수록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냥 정리하면 돼. 근데 이 괘씸함과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같이 커져.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숨어서 같이 커져요. 숨어서 따라가는 거야. 약간 소 등에 탄 쥐처럼 같이 가.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괘씸할 일도 없거든. 가라. 잘 가. 잘 봐. 오면 오는 거고 하거든요. 근데 이 괘씸함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매몰병이 더 커지고 이 사람 생각을 더 오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 그래서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현명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괘씸해지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쪼아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나한테도 손해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감정을 추스려서 이 사람을 쪼든 바꾸든 아니면 일단은 넘어가든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감정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너 꺼져, 배려 없는 새끼 꺼져, 이래버리면 자기가 상처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내가 감정이 치솟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애정도 같이 커져. 근데 이 애정은 허상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다시 둘 다 내린 상태에서 판단하면 괜찮은데, 커진 상태에서 꺼져 해버리면 사랑은 커져 있죠? 그러면 이 사랑이 뭐가 돼? 후회로 남아버려.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 감정을 살짝 다스리는 게 장기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하죠. 어떻게 다스리냐? 그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 내가 가장 원하는 미래가 뭐지? 이 사람과 헤어지고 혼자서 홀가분한 미래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미래인가? 그래서 영숙님은 이제 영호가 괘씸해졌는데, 여자분들은 방에 모여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가 바뀌었네? 현숙하고 영숙은 이제 상대가 바뀌었고 예측은 아무도 못했고
현숙님은 여전히 상철을 원하고 있거든요. 현숙님은 그냥 너무 쿨하게 상철 이 부분 안 맞고 이 부분 맞고 그중에 괜찮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상철은 현숙하고 안 맞는다고 계속 생각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론이 났지. 또 현숙님이 계속 얘기해. 진짜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현숙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영숙님이 와 지금 너무 열받네. 아 너무 킹받네. 진짜 킹받아요. 그러니까 영훈님 지나갈 때 와 장난치나 이 생각까지 했대. 그래서 본인이 이제 너무 확신했다고. 그래 영숙님이 너무 확신했어. 이제 3일차인데. 그래서 영숙님도 마음속에 두 영숙이 있어요. 영호 때문에 빡치는 영숙이 있고 3일차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는 영숙이 있어요. 본인 마음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거든요. 영숙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감정이. 그런데 영호를 만나서 영호가 거기서 뻘소리를 몇 번 하면서 한쪽이 빵 터져버렸지. 여기서 막 충분히 킹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나 피로회복제도 줬다고. 그러니까 현숙님이 들으면서 너무 귀여워 이러고 있어. 현숙님은 영숙님이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아. 영숙님은 진짜 빡친 마음에서 장난스럽게 여기서는 그나마 표현하는 것 뿐이거든요. 속에서는 부글부글해. 진짜로 화나 있는 거야. 근데 킹 받았다. 그리고 피로회복제도 줬는데 이러니까 현숙님은 이게 그냥 장난이죠. 너무 귀여워 이러고 있어. 정숙님은 조금 걱정되는 표정으로 보고 있고 그냥 여기 두 사람은 그냥 웃고 있고 현숙님은 지금 맥락에서 영숙님이 진짜로 화났을 거라는 생각 잘 못해. 그때 영숙을 찾으러 온 상철은 장소를 정하러 옵니다. 현숙님은 이제 분위기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죠. 현숙님은 장단점이 있는데 분위기 파악 파트는 확실히 단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꼬아서 하지 않고 꼬아서 안 듣는 사람은 현숙님이 가장 편하고 쉬운 상대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말이라는 게 맥락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나 학원 끊었어 이러면은 학원을 그만둔다는 거야. 학원을 다닌다는 거야. 국물 시원하다 그러면 뭐 온도가 낮다는 거야. 아니면 뭐 얼큰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맥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현숙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포인트고 그래서 영숙과 상철이 데이트 일정을 논의해요. 그래서 두 군데 알아봤다 뭐 서로 알아본 거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 일정을 논의하고 이러는데 영훈님이 현숙님하고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 밑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보고 가다가 그냥 멈춰서 돌아서 이런 게 너무 이걸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까? 영훈님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영숙이 서운해할 거라는 걸 알고 선택을 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는 차라리 좀 당당하고 그리고 영숙한테 얘기를 하고 이 전이든 후든 그냥 도망쳐버려. 이게 지금 우리 장교께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도망쳐. 여기서 물러서는 방식으로 계단 밑에 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여기서 우왕좌왕 하다가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려던 것의 연장선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영훈님은 그냥 조용히 옆으로 지나가려고 가요. 그러니까 영숙님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아니 저렇게 미안해 할 거면 그 전에 미안한 일을 안 하면 되잖아. 저렇게 미안해 할 걸 알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나 이 사람 골랐다 하든가 아니면 막상 고르고 나니까 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든가 미안하면 안 미안하면 안 미안하게 굴든가 이게 막상 눈앞의 건을 선택을 해놓고 또 이 사람을 보니까 또 그제서야 이 사람한테 민망한 거야. 영호님은 너무 눈앞에 자신의 이익에 좀 집중해버리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당장 나의 선택에 좀 집중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호님이 이 옆을 지나가니까 오히려 영숙님이 먼저 대화를 시도해요. 불러줘요 영호님? 현숙님 불러줘요? 그러니까 영훈님이 여기서 살짝 공황 상태가 와. 물론 공황이라는 건 좀 과한 표현이지만 눈을 못 마주치고 영숙님 말 거니까 어떻게 대응을 못해.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이제 영숙님이 불러주죠. 그러니까 영숙님이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에게 빡치지만 킹받지만 그래 아직은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지금 참고 있는데 뒤에서 영호랑 얘기하다가 이제 빵 터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영호 씨도 본인이 굉장히 막 나는 테토남이다 그리고 테토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치열하게 살았던 건 맞지만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이렇게 시야가 넓게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호가 너무 즉흥적인 그런 선택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내가 지금 당장 이득 보는 게 무언가에만 집중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고독정식 먹는 건 이 사람과 내 데이트 너와 나가 아니고 내가 없는 이 사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없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못해.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거, 이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데이트할 때 이거, 내가 있는 공간만 보이는 그것만 생각한 거야. 내가 없는 이 사람이 고독정식, 머리로는 먹는구나. 하지만 그거를 계산해 넣지 못해. 그거를 상정하지 못해. 그 상황을 떠올리지 못해. 그러니까 딱 그거밖에 안 보여. 눈앞에서 보이니까 그제서야 미안해. 그리고 눈앞에서 피로회복제를 주니까 고맙지. 근데 말할 생각 못해. 일단 피로회복제밖에 못해. 그거는 좀 척박한 환경이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도 저럴까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철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더 배려 있지. 영호님이 진짜 너무 좋아서 막 미치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영철님이 그냥 지인을 대하는 게 더 배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호님이 순간순간 배려를 해도 본질적으로 자신 위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툭툭 결국 자기를 위한 행동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앞에서 했던 배려들을 싹 깎아먹어버리죠. 영호님은 여기서 여러 사람 알아보겠다. 그리고 차근차근 알아본다. 이거에만 좀 집중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일까? 이 사람이랑 뭘 할까? 이런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님은 이제 상철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데이트 나가기 전에 오늘 선택에 대한 후기 그런 얘기들 하고 있었다. 오늘 후기 어떠냐. 지금 상철도 현숙만큼은 아닌데 상당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나는 솔로에 임하고 있죠. 조건 맞는 사람들, 조건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 대화를 나눠본다. 조건 안 맞는 사람들은 일단 빠르게 배제한다.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조건 보고 간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제된 게 조건 안 맞는 두 사람. 영자, 옥순. 예체능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옥순 배제. 그리고 지금 순환근무 영자 배제. 두 사람만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아본다로 상철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상철님도 보면 지금 머리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철에게 영숙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대죠. 좋은 직장. 그리고 어쨌든 약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약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철님은 지금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조건이 일단 맞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상철님은 후기가 어떠냐. 근데 영숙님은 지금 머릿속에 영호밖에 없어. 영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상철님한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영숙님은 지금 영호 경주마니까. 그래서 뭐 저랑 현숙님이랑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은 나랑 현숙이랑 바뀌었다. 그 말은 나는 원래 영호인데 영호가 안 오고 당신이 왔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아니네 라는 얘기죠. 첫 데이트 상대 그냥 바뀌어서 그러니까 상철은 그게 신기했다? 신기해서가 아니고 영숙님은 지금 황당하고 아쉬웠고 괘씸하고 화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섞여 있죠. 이게 바뀐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는 영호에 대한 아쉬움이지. 이 데이트에 뭐 집중할 게 없는데 근데 진짜 반전은 상철님도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1순위는 아니었던 거야. 상철님의 마음은 순자한테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트나 저 데이트나 딱히 뭐가 없었던 거죠. 상철님도 원래 선택이 영숙님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밝혀지잖아. 순자였었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상철님의 1순위는 순자였고 심지어 선택도잖아요. 근데 이제 순자 옆에 두 사람이 있는 바람에 안 갔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데이트는 실컷 하게 해놓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차라리 그냥 못하게 하든가 하지. 상철님은 그걸 들켰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어쨌건 데이트 상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멘붕 와가지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상철도 영숙하고 대화가 잘 안 돼. 영숙씨가 지금 멘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고 계실래요? 이따 모시러 올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영숙님은 이거에 대해서도 아 영호님 올라왔는데 계단에서 마주쳤던 순간 눈을 피했다. 그게 더 싫었다. 그러니까 영숙님 관점에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미안한 걸 알아? 아니 아예 모르면 그냥 여기 솔로 나라니까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미안해한다고? 그런데 선택을 왜 했지? 근데 영호는 어쨌건 그 순간순간에 좀 집중해서 한 행동이죠. 생존이 우선인 사람은 눈앞에 씨앗을 씹어 먹어야 돼. 근데 뭔가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은 씨앗을 땅에 심겠죠. 씨앗이 심어진 땅도 보고 이 씨앗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을 보겠지. 당장 내 배가 고픈 사람은 일단 그 씨앗을 먹어야지. 아몬드든 뭐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깊이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영숙님도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넘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 넘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날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를 놓지 않는 그런 성격이겠지만 그거를 그 잣대가 타인에게도 적용되고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모든 방문을 열고 사는 것처럼 모든 걸 공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그렇게 시선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영호가 더 별로로 보이는 거야. 더 괘씸해 보이고 그러니까 눈도 못 마주칠 거면서 왜 한 거야?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없어진 건가? 아니면 미안해요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당당하게 하던가 이도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하던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미안했다고 말을 하던가 그랬을 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도 화가 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호가 미안하다고 했어도 미안할 거면 왜 해? 한다거나 처음에 딴 사람한테 갔다 올 거야. 갔다 올 거면 나 끝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영숙님의 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면 영숙님의 말처럼 영호가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미안하다고 했던가 아니면 갔다 온다고 했던가 아니면 차라리 당당하든가 뭔가 어느 쪽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선택은 당당하게 해놓고 내 앞에서는 삐쭈빼쭈빼 눈도 못 마주치고 피해버리니까 이게 방문 열고 사는 영숙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둘이 너무 상극이야.
그러니까 영숙님은 이건 그냥 나랑 관계를 끊겠다는 건가? 근데 영숙님이 가장 충격인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내가 고독짜장 먹을 걸 알면서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순위다? 뭐야 이게? 영숙 관점에서 이해가 안 돼. 아니 내가 1순위인데 고독짜장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나랑 끝내려는 마음으로 그런 건가? 아닌가? 영숙 씨는 이걸 굉장히 깊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영숙님은 이해가 안 가. 근데 이제 영숙님도 영훈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시야가 좁죠. 하나 목표가 꽂히면 그냥 교과서 막 위주로 파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연애도 그렇게 바라봐. 영훈은 일단 당장 눈앞의 생존을 바라보니까 이쪽도 시야가 좁고 둘 다 이게 시야가 좁아. 그래도 저는 영호랑 영숙 최커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영호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영숙밖에 없고 영숙도 지금 영호가 제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1순위 기는 해요. 그래서 최커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커가 돼서 나가면 서로 엄청나게 잘 맞춰야겠죠.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 근데 아무튼 둘이 진짜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새로운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영호님하고 현숙님. 영호님은 그렇게 영숙님 눈치를 보면서 현숙님 데이트에 오죠. 두 사람이 간 식당에는 손님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오붓한데요? 손님도 한 테이블, 메뉴도 하나, 딱 그냥 송어, 국내산. 이런 데가 보통 맛집일 것 같아요. 자신감 넘치는. 이 영호님의 생존이 중요했던 삶이 보이는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참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보면. 최소한 남자 중에서는 상철, 영호, 영수 이 세 명은 진짜 손해보는 거를 되게 꺼려하죠.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지. 여자분들 중에도 지금 딱 맺고 끊는 걸 굉장히 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바로 끊어버리는 그런 속성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도 손해보기 싫어서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느니 먼저 끊는다 라는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메뉴가 하나뿐인 집에서 여기 이제 메뉴 하나밖에 없죠라고 현숙님은 굳이 한 번 더 물어보고 신선하게 배달된 송어. 그래서 엄청 쫄깃하다고 두 사람은 이제 맛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돌아와요. 영호님이 말로도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라고 하면서 시작해. 본론으로 돌아오면 약간 뭐라 하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쪽, 그러니까 현숙님. 이 이름도 헷갈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론 그래 헷갈릴 수도 있지 뭐. 본명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쪽 외모 이상형에 제가 통과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의 외모의 이상형에 통과가 안 됐으면 노력을 안 하겠다 이거야. 내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으면 가게. 없으면 차 사고 가게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요즘 결정사를 오후에 차 마시잖아요. 한 30분 만나고 끝나잖아. 왜냐면 시간도 아까운 거야. 가가지고 어때요? 저 외모 예선 통과했어요? 통과했으면 앉아서 얘기하고 안 했으면 나 집에 가려고. 통과했어요? 통과했으면 앉을게. 통과했어요? 오케이. 그럼 직업 얘기해볼까요? 직업 뭐예요? 잠깐만요. 통과 못하셨네. 제가 배려해 드릴게요. 집에 가세요. 제가 배려. 오케이. 여기는 드신 것만 계산하고 가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자리일 수 있겠군요. 막 들어오고 있는데 저쪽 문 앞에서 들어오는 지금 입장하신 분이세요? 저기 지금 투썸플레이스 입구에 계신 분? 스톱. 돌아가세요. 계산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제가 10걸음 아껴드릴게요. 돌아가세요. 가시면 돼요. 집에 가세요. 아니. 그냥 가시면 된다고요. 네네네. 돌아가세요. 10걸음 아껴드립니다. 10걸음. 돌아가. 이렇게 따뜻한 세상입니다. 서로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세상이라니 진짜. 서로 어떤 희생과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무언가 어떤 연애든 결혼이든 일정 부분 베팅이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호님도 어쨌건 외모 예선을 나를 통과 안 했으면 나도 노력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님도 좀 당황해 여기서. 이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영호는 자기가 이제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래요. 굉장히 직관적이야. 그래서 뭔가 깊게 생각 안 해. 이 사람이 뭐 고독정식을 먹고 하는 것도 뭐 알 수는 있지만 그거 생각 안 해. 직관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현숙님은 여기서 평소에 다가간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현숙님도 뭔가 이렇게 어떤 뭐 미사 여구를 들이대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다가간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실은 현숙님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숙님은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 일단 내가 외모 이상형이 아니에요? 원래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어? 그럼 됐어. 근데 여기서 현숙님은 저는 오픈마인드인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나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마음을 열어두고 왔고 그리고 말이 편하다 영훈님하고 오히려 말이 좀 더 편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현숙님은 영훈님이 완전히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영훈님과 잘 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영훈님이 긁혔다기보다는 긁히기도 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굳이 시간 쓰지 않겠다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현숙님은 나는 영훈님한테 말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훈님은 자기의 외모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영호님하고 영수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겠지. 영호님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영호님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되게 돌려서 말했지만 제가 현숙님 스타일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호님이 기본적으로 자기 외모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호님은 자기의 외모에 꽂힌 사람이 아니면 외모적으로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내 성격이나 아니면 나와의 대화 이런 걸로 상대의 마음을 얻어본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내 외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빠져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호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지. 영호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내세울 게 외모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이럴 수 있죠. 근데 영호님은 다른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면적 장점도 있을 거고. 한데 영호님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근데 이제 현숙님은 그냥 내 스타일이 그냥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현숙님은 여기에서도 그냥 사실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호님이 결국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만약 한국 사람이었거나 조심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예 무슨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열어뒀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현숙님은 그냥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아우 마이 스타일 이렇게 해버려지. 그냥 내 스타일이다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다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영호님은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안 될 거에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는 이제 손해보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죠. 확실한 거에만 투자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나를 좋다고 해야 그때 좋아지지. 그러면서 현숙님은 근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데이트의 의미가 좀 달랐던 것 같다. 1, 2순위 아니고 좀 더 궁금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영호님은 맞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 1순위여서 고른 거 아니다. 대화하고 궁금해서 그렇게 골랐다. 근데 영호님은 다른 남자들 생각을 뭘 안다고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골랐다고 그러죠? 그냥 자기가 그랬다는 거겠지. 근데 이제 현숙님은 여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 1순위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호님은 그냥 호기심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영호님도 자기가 이제 현숙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 듣고 아 남자들 다 궁금해서 고른 거예요. 1순위 아니야. 나도 1순위로 온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영호님은 살짝 긁혀 있는 것 같고 현숙님은 그냥 팩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숙님은 아니 너 1순위가 다 바뀌었다고 영숙이 오해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영호님은 아 그렇구나. 아 1순위가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서야 느낌표인데 여기서 영호 입장에서는 외모로 현숙님한테 까였죠? 근데 나를 외모로 좋게 생각하는 영숙님이 까였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현숙님은 이게 여자 남자 차이예요. 남자는 되게 단순해. 아니야. 지금 남자들이라고 또 다 그렇진 않은데 남자가 단순하다고? 아니야. 계산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금 단순하다기보다는 영호님 말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도 현숙님은 이게 여자 남자 차이예요.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 했는데 영호님은 이번 기수는 남자들의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영호님이 단순했으면 그냥 영숙님 만났겠죠. 근데 영호님은 본인 위주로 복잡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숙님이 생각이 많다고요? 아니면 짧다고? 이게 현숙님이 생각이 짧다고 물어본 게 왜 그랬겠어요? 영호님 저격하려고? 아니에요. 지금 둘이서 핀트가 살짝 어긋났어. 현숙님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단순해라고 했잖아요. 영호님은 남자들이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남자들이 단순해가지고 여자들이 1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모르네 했는데 영호님이 남자들이 생각이 단순하지 않고 생각이 깊네라고 반대 얘기를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자기랑 이 사람이 반대 의견을 말한지 같은 의견을 말한지를 지금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남자가 단순하다고 말했어. 근데 남자들이 단순한 거에 지금 동의할 맥락이잖아요. 현숙님이 생각했을 땐. 현숙님은 남자들이 단순해. 영호님이 이번 기수는 남자들의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숙님은 단순하다고 생각이 짧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님 말에 영호님이 반박이 아닌 것처럼 반대 의견을 말해버렸어. 그래서 현숙님이 그거를 순간적으로 많다고 짧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영호님에 대한 저격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영호님에 대한 저격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영호님이 당황해버리는 거죠. 현숙님 입장에서는 맥락에서 영호님이 어긋나 버린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짧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영호님이 생각이 짧다고 저격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현숙님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막 저격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성격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맥락에 맞는 말은 생각이 짧다. 생각이 단순하다니까? 그쪽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한국말 어려워요. 그거지 뭐. 이거는 뭐 현숙님의 어떤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얼핏 들으면 영호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영호님이 이걸로 불편해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호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약간 불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 불편함을 드러내거든요. 여자들끼리는 다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영호님이 남자들끼리 공유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은 또 다 그래요라고 왜 또 대표해서 말해. 그냥 본인이 나는 궁금해서 선택했어요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다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현숙님 만나고 대화 들으면서 다 공유되더라고, 모든 게. 본인도 다 공유된 것처럼 얘기는 해놓고 남자들은 다 그렇게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어쨌건 영호는 야 이거 여자들끼리 다 공유해야 된다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여자들끼리 공유가 되든 안 되든 다 알죠. 그래서 현숙님이 영훈님한테 영숙님이랑 얼른 오해 풀어요. 오해를 푸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기도 하면서 남의 연애사에 개입하는 것 같아서 썩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뭐 남의 연애사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하냐. 별로 저는 고맙지 않았어요. 이게 확실히 좀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죠.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근데 또 조언은 조언대로 들어야 된단 말이지. 영호님이 되게 안 그래 보이고 쿨해 보이고 아이돌처럼 생긴 외모와는 달리 살짝 손해보기 싫어하는 꼰대가 좀 들어있을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는 맞고 개인주의적인 건 맞으면서도 그래도 현숙님의 그런 부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해준 덕분에 오해를 풀어야겠다 했다. 그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손해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을 때 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여기서 뭐 대리를 부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대리 부를게요. 현숙님은 절 선택해 주셨으니까 제가 결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말에 영호님이 오 그래 주시면 고맙죠. 전 사양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는 현숙이 결제하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대리를 부른다는 말이었을까? 이게 우리가 소심시 하지만 소심시는 그래도 그때 막 베개도 사고 그때 뭐 한 2번 사고 3번째 살 때 순자 씨가 산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소심? 그거 한마디 했다가 소심 씨가 됐는데 이번에 영호님은 현숙님이랑 딱 데이트 한 번 할 거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앞으로 안 볼 사이인데 얻어먹는 상황이 된 거죠. 앞으로 안 볼 거거든요. 영호님은 앞으로 현숙님 선택할 일 없어요. 현숙님도 영호님 선택할 일 없어. 두 사람에서 만난다면 랜덤 데이트로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그 확률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건 테스트가 아니죠. 차라리 테스트면 괜찮아. 차라리. 왜냐면 테스트면 어쨌건 이 사람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가 나중에 두고 이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에게 얻어먹으면 그걸로 이 사람이 인간관계 끝이에요. 근데 이게 더 현명한 걸지도 모르겠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퇴직하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곱창 같은 거를 이렇게 사주고 왔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되게 미련하다고 해. 곱창 비싸잖아요. 나름 곱창집에서 이렇게 퇴직하는 친구들 사주고 그러면 아 그거 다시 볼 애들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주냐. 이렇게 비싸게 뭘 그렇게 하냐라고 하거든요.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어쨌건 뭐 회사 차원에서 퇴직금도 주고 하지만 나는 나대로 사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영훈님은 절대 안 사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하긴 참 어려워요. 안 돌아오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그게 마음 편하지 뭐. 영훈은 전 사양 안 해요. 근데 이게 사양 안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안 볼 사이인데 그냥 얻어먹어 버리는 거는 약간 상대에게 어떤 불만이나 악의가 있지 않으면 그러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건 뭐 사양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훈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현숙님이 자기가 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려면 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영훈님은 그래도 계산해주세요. 대리비를 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니까 이게 반반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약간 좀 이게 어쨌든 송호가 물론 돈 갖고 이러는 건 좀 그런데 무조건 내가 다 사는 건 싫다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현숙님은 자기가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대리비를 영훈님이 내라 이러면서 이제 영훈님은 자기가 핸드폰 냈던 거를 다시 수거해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뭐 줬다 뺏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뭐 안 낼 수는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님이 계산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뒤로 빠져 있었어도 돼. 누가 내면 어때? 상관없는데 여기서 계산한다고 실컷 그 주인한테 핸드폰을 줬다가 잠깐만요 하고 받는 게 너무 좀 없어 보인다는 거지. 그냥 차라리 뒤로 빠져 있었어도 되는데 안 낼 거면 굳이 빠져 있지. 굳이 핸드폰까지 사장님한테 줬다가 여기서 잠깐만요 씨가 됐어. 아 잠깐만. 그러니까 영훈님은 어차피 현숙님하고 다시 볼 사이 아닌데 그렇게 막 많이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모양이 너무 이게 소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할까? 짜침 업그레이드. 그러면 이게 대리비랑 나름 반반이었네. 대리비가 뭐 2만 원, 송호회가 뭐 대충 많이 잡아서 한 5만 원, 뭐 3인분 먹었다고 치고. 그러면 뭐 대리비랑 송호회 값이랑 비등비등 했겠네. 그러니까 영훈이 입장에서는 대리비도 내고 송호회도 내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네요. 그리고 영숙님하고 만날 때도 청국장으로 했던 걸 보면 영훈님은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돈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돈이 없어서 진로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돈 때문에 고정된 길을 가와야 했던 사람이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있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유가 없을 수 있겠죠. 이랬는데 슈대 따가지고 막 대게 50만 원치 먹고 오면 이제 그러면 좀 짜치는 거지. 슈대 땄는데도 해장국 먹으러 간다. 그러면 아 영호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겠지만 슈대를 땄는데 슈대 딴 걸로는 막 그렇다. 이러면 거기서부터는 영호가 좀 아쉽다 이럴 수 있겠지. 그래서 다급하게 잠깐만 45,000원? 45,000원 좀 나왔나 봐 대충. 그러니까 자신이 꾸미는 거랑 돈을 아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선택받은 현숙님이 결제 완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수랑 상철은 좀 테토남 느낌 나고 영호는 좀 애견남 느낌이 든다. 약간 이번 기수의 패착은 자꾸 애견 테토를 출연자들부터 강조해서 그러니까 재미가 있음에도 좀 재미없는 느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애견 테토는 좀 빠르게 유행이 식어버린 느낌이거든요. 좀 두쫑쿠 같아. 잠깐 반짝했다가 돌아가 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건 영수하고 상철. 영수는 안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느낌상 그렇대. 그 와중에 영호님 생각밖에 없는 우리 영숙님, 상철님과 데이트를 나갑니다. 여기서는 맛있는 거 드시러 오셨네. 크림치즈랑 아메리카노 막 이런 거 먹으러 왔네요. 여기서도 영숙님이 결제를 하네요. 제가 할게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막이 이렇게 써 있어. 이로써 낮 데이트는 여자들이 모두 계산이라고 써있어. 그랬구나. 그래서 또 그렇게 해놨구나.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 상철씨도 영숙씨 사주는 맛있는 커피, 맛있는 빵. 상철님은 이제 많이 줄었대요. 상철님은 원래 현숙, 정숙, 순자, 영숙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숙하고는 현숙씨가 너무 진지해서 제외. 정숙씨는 정숙씨가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제외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순자랑 영숙만 남은. 그러니까 영숙님은 근데 그 남은 2명 중에 제가 있었던 거네요. 상철님도 굉장히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숙님이 조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상철님의 1순위가 영숙이냐? 아니죠. 순자죠. 상철님도 물어봐요. 나는 이제 2명으로 줄었다. 영숙님은 줄고 있냐? 근데 영숙님은 뭐 줄고 말고 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긴 하지만 너무나 확고한 1순위가 영호에 그나마 영수. 그러니까 영숙님도 보면 진짜 외모 위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나 좋다고 했기 때문에 영호에 대한 마음이 확 올라가 버린 거지. 그래서 영숙님은 2명이었다가 2명이면 누구예요? 영수랑 영호가 있었다가 거기에 1명이 늘었다가 광수가 늘었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명 빠지고 그때 상철이 고백을 해주니까 4명까지 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영수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영수 됐어 나도 너 안 좋아 하면서 영수 빼고 그래서 영호, 광수, 상철인데 그러면 영수를 뺀 이유는 영수가 나한테 너무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선택을 했음에도. 그러면 아무나 선택할 수 있고 네가 선택하면 만날 수 있다 라고 만약 하면 여기서 광수랑 상철은 배제되죠. 오히려 지금 영숙님 마음속에는 영호, 영수가 있는 거지. 처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영호, 광수, 상철인데 여기서 광수님은 대화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대화할 기회가 왜 없죠? 그냥 대화할 기회가 없을 게 아니라 대화할 기회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광수님이야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뭐 높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어쨌건 광수님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인 광수님인데 현재 영숙의 마음은 뭐 광수가 거의 배제된 영호, 상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수가 배제됐을까 생각해보면 완전히 영수가 배제됐다고 말하긴 좀 어렵지. 영수를 배제시킨 이유는 너무 많아지니까 영숙 씨가 너무 욕심을 스스로 부리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줄인 거지 영수를 뺄 이유는 없었죠. 상철은 다가왔으니까 는 거고 그러면 광수를 배제하면 다시 영수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현재 영숙의 마음에는 영호, 상철 두 분이 공통 2순위라고 말은 했거든요. 근데 뭐 공통 2순위겠어? 그냥 상철 앞이니까 하는 소리지. 근데 이렇게 되면 상철 씨가 오해해요. 영숙이 진짜 나랑 영호를 똑같이 보고 있나? 라고 상철이 오해하지. 이 두 분이 공통 2순위라고. 근데 그래도 상철님은 용기를 내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치 영호랑 상철이 공동 1순위인데 상철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살짝 말을 했어요. 이 포인트에서. 근데 이제 상철 씨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상철 씨가 좀 속으로 약간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상철 씨 성격에 가시방석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보통 사람이었다면 가시방석이었을 까요? 왜냐면 여기서 상철은 영숙을 선택하지 않았었거든요. 상철은 순자를 선택했다가 여기로 그냥 턴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영숙이 그래도 상철님은 용기를 내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상철이 속으로는 좀 가시방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철님은 용기를 안 냈지만 이라고 그냥 농담처럼 말해. 이때까지만 해도 용기를 안 냈지만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진짜 용기를 안 낸 건지는 몰랐죠.
턴의 용기 낸 턴이었구나. 그러니까 상철은 용기 있는 사람 좋아해요? 괜히 살짝 말을 돌리죠. 근데 이제 영숙님은 어우 당연하죠. 완전 저는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철님은 영숙을 선택하는 용기는 아니었죠. 순자를 선택했지만 순자에게 못 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저 속으로 좀 뻘쭘했을 거야. 근데 상철은 괜히 이 말을 돌려가지고 어제 영숙님이 술자리에서 광수님한테 얘기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 좀 저 여자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이때 근데 여기서 영숙님이 광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광수님 잠깐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상철님은 멋있게 봤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철님이 또 오해야.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이 데이트가 진짜 오해가 오해를 계속 나는,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네. 영숙님이 진짜 멋있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자 이게 아니고 영호 눈치 겁나 보다가 영호 갔네? 영호 갔나? 영호 갔네? 영호 갔네. 아 광수님 얘기하죠 이거였거든. 영숙님은 상철님이 용기 내서 영숙님 영호랑 관계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봐주세요. 아니거든요. 순자님 저도 봐주실 아이고 여기나 가야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상철이 보는 영숙은 광수 나가자 이건데 실제로 영숙님은 영호 없나? 영호 영호 광수 가자 이거였거든. 이렇게까지 오해를 서로 해도 되나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철님은 막 멋있다고 하는데 이게 광수님을 부르는 모습만 봐서 그렇지 영숙님이 영호에 대한 마음, 영호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읽지 못했죠. 근데 이제 어쨌건 여기서 영숙님은 상철이 진짜 자기에게 용기를 내서 온 줄 알고 진짜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약간 영호님이 저를 선택하는 게 너무 예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살짝 영호님한테 조금 확신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충격받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철님 오니까 진짜 충격과 놀람이 공존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근데 영훈님이 안 온 충격이 좀 더 컸다. 이제 상철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겠죠. 영호에 대한 마음이 크구나.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상철님은. 근데 이제 영숙님 마음속에서 영호랑 상철의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상철 입장에서는 공통 1순위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줘서 너무 좋다고 말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영호에 대해서는 충격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철도 그래서 멍하니 있었구나. 영숙도 쿨한 척을 좀 하려고 했는데 쿨하지 못했대. 지금으로서는 영화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좀 우선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숙의 말을 우리는 알죠. 영숙은 나 영호부터 만나든 정리를 하든 영호랑 관계가 뭘 돼야지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건 상철에게 거절의 메시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근데 상철 씨가 과연 그렇게까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숙은 제가 영훈님이랑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한지 이런 게 상철님한테 좀 뭔가 그렇지 않아요? 영숙님은 보면 진짜 약간 우리 문화가 강한 사람 같아. 약간 내가 상철이랑 데이트하는데 영호랑 얘기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영호랑 내가 지금 데이트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약간 개인주의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근데 이제 상철도 나도 어차피 가서 좀 대화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철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요? 근데 이제 영숙은 상처가도 그렇지만 제가 고마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니까 영숙은 고마운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미안하다라는 거죠. 상철은 영숙이 그렇게 말해줬다. 제가 먼저 용기 내고 한 게 감사하고 인상 깊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를 높게 평가해줬으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상철은 나를 높게 평가해준 게 마음에 들었다야. 그러니까 상철도 상대가 나를 높게 평가해주니까 마음에 들잖아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가 확실히 예전하고 다른 포인트가 그건데 여기서도 상대가 나를 낮게 평가하면 안 가. 나를 외모적 이상형으로 안 보면 안 가. 이 사람이 나를 높게 평가해주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수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손해보기 싫은 마음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철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 영숙의 1순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숙 마음속에 1, 2순위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해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없지만 손해라는 프레임으로 애초에 보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난다. 내가 나보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좀 적은 사람 만나니까 손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집안일을 이 사람보다 조금 더 하니까 손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맞벌이를 5년간 안 한다. 이러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단 말이지. 5년간 쉰다고? 나도 쉴래. 너만 쉬면 난 손해지.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손해보는 걸. 근데 애초에 그 프레임 관점으로 안 보던 시절이 있었죠.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은 가족이 되어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서로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영숙님은 영훈님한테 내가 선택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고마운 데이트.
이날 라떼이트 보면 고맙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다들 그냥 고마웠대. 근데 영호님 때문에 100% 즐기지 못한 데이트였다. 영숙에게는 영호가 계속해서 이렇게 큰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괘씸함과 애정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애정이 괘씸함에 가려서 잘 안 보여. 그래서 괘씸함만 가지고 선택을 해버리면 커져버린 애정이 후회를 해버리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영숙님이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영숙님은 상철 용기에 고마운 마음 진짜 큰데,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상철을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데 그 생각할 여유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님은 상철에게 자기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너보다 내가 영호에게 선택받지 못한 게 더 신경 쓰였다. 그러니까 너는 좀 이순이고 너에 대한 생각은 지금 안 든다라는 게 전달 의도였는데, 상철 입장에서는 일단 공통 1순위고 그리고 선택을 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영호에게 선택받지 못한 게 좀 크지만 나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구나, 그렇게 상철은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영숙님과 정숙님. 영숙님은 이제 정숙님한테 짜장 맛있게 먹었냐고. 영숙님 갔다 왔어요? 정숙님은 짜장면 맛있었대.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정숙님은 그렇게 나서지 않죠. 별로 나서거나 막 또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숙님 둘이 얘기할 때는 잘 받아줘. 영숙님이 영호님의 행동에 내가 충격받았다. 정숙님은 그렇게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그러니까 나 미쳤나봐. 영숙님도 두 가지 마음이 싸워. 그러니까 영숙님도 자기 내면에 당연히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고 필요벽지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건데 왜 화가 나는지 나도 의아하다. 이런 거 다 내가 한 건데 약간 뭐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웃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영숙님과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분노의 영숙님이 영숙님 내면에서 싸우는 거야. 이 둘이 갈등이 이제 큰 거지. 근데 약간 영호님도 정숙님이 근데 영호님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숙님이 좀 삐뚤어진 마음이 나는데 미안해 할까? 미안해 할까? 근데 미안해하는 걸 본인도 봤죠. 근데 또 미안해 한다고 하니까 미안할 짓을 왜 해 사람이. 이게 영숙님의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고 상대의 속성이면 그걸 가지고 비난해도 소용없어. 너 왜 옛날에 나랑 사귀기 전에 여사친이랑 오이도 갔어? 너 왜 여직원들이랑 회식하고 끝나고 술도 마시고 했어? 이거 의미 없거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 없죠. 물론 여기서는 뭐 그 정도도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쪼아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미안해 하면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하든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조금 더 알아보다 선을 긋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벌어진 일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짜버리면 쪼는 사람들은 쪼는 사람대로 답답해. 왜냐면 내가 계속 쪼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 답답해. 내가 못 바꾸는 거를 계속해서 쪼니까. 근데 영숙님은 이날 상철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영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상철하고 얘기할 때도 영호 얘기를 했었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호의 생각이 계속해서 숙성돼. 영호에 대한 괘씸한 분노, 이게 숙성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고 참는데 그게 터져 나왔지. 영숙님이 영호님을 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겠어. 우리 채널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내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나쁜 거예요. 내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결과에서부터 멀어질 때 나쁜 거예요. 내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를 이끌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면 쪼는 게 좋냐 안 좋냐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쪼아서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면 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괘씸함과 애정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괘씸함만 가지고 이 사람을 쪼아버리면, 그래서 관계가 끝나버리면 이 애정은 후회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문제풀이 형식으로, 근데 영숙님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맞아요. 문제 형식으로 봐. 문제를 내가 소거하고 파고 막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풀어내서 답을 찾으면 문제는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는 소거하고 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그 차이가 있죠. 영숙님은 약간 그런 면에서 너무 목적 지향적이고 어떤 타인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영숙님이 좀 섭섭했어요. 그랬으면 영숙님에게도 좋고 영호님도 미안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영호님이 똑같은 일을 또 한다, 아니면 배려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때 안 만나면 되죠. 그래서 현숙님과 영호님, 그래서 현숙님은 이따 봐요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이동. 어떤 정확히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 같죠? 어쩌다 보니까 공용거실에 영숙이 언급한 세 남자가 딱 앉았네요. 상철 씨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뭔가 여러모로 좀 운이 안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영호가 데이트 좀 어땠냐라고 상철한테 물어봐요. 상철 씨 영숙이랑 데이트를 했으니까 영호가 이제 상철한테 물어보지.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굉장히 1순위에 근접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영숙 씨의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상철은 원래 영숙님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불러내고 이렇게 용기를 냈더니 최종 2명인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영숙의 1순위는 상철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영호가 물어봐. 그러면 1순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상철의 1순위가 영숙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호는 저는 영숙님이니까. 그러니까 영호는 1순위가 영숙이에요. 상철의 1순위는 영숙이 아니야. 그런데 어쨌건 상철은 영숙을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거예요. 분산 투자 개념으로 상철 씨는 처음부터 종목을 소거법으로 절대 사지 않을 종목들 일단 소거하고 예체능 쪽 변동성 크니까 소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장거리, 순환근무 쪽 배제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일단 탐구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배제하고 나머지 4 종목들을 관찰하면서 분산 투자를 한다. 근데 현숙 종목은 일단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투자 필요할 필요 없겠다. 정숙 쪽은 그쪽에서 나에게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이쪽은 배제하고 그럼 나머지 2 종목에 대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영숙은 나도 영숙 2순위 안에 들고 영숙도 내가 2순위 안에 들고 이렇게 해서 좀 남겨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접근이 결과적으로는 이 시즌에서는 경쟁에서 좀 불리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다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상철 씨가 좋게 말해서 너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님은 나는 1순위가 영숙이었다. 그러니까 상철을 그걸 되게 신기해. 야 그것도 신기하다. 1순위인데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영호는 근데 이거를 여성분들은 다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영숙하고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이거 여성분들은 모르고 있네. 그래서 여기서 영호의 1순위가 영숙이다. 그리고 상철의 1순위는 영숙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상철의 1순위는 순자인 거지. 여자분들도 바로 후일담을 풉니다. 근데 뭐 현숙님은 바로 여기 오자마자 재밌었는데 영호는 그냥 친구처럼 재밌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표정을 못 숨기는 감정적인 영숙 그리고 눈치 없는 현숙이 정확히 또 드러나요. 현숙님이 그냥 친구처럼 재밌었다 하니까 여기서 영숙님은 지금까지 막 괘씸해가지고 그랬다가 또 기분 좋아. 그리고 현숙님이 영숙님도 상철님이랑 정리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니까 이쪽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현숙님은 아니 아까 1순위 영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현숙은 영숙이 당연히 1순위가 영호니까 2순위인 상철은 정리하고 왔겠지 라고 이제 현숙 씨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1순위 영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은 맞아요. 그러니까 1순위가 영호인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영호가 1순위라고 말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현숙이 영호랑 데이트가 재미없었다는 말에 달갔다가 또 영호가 내 1순위? 난 그렇게 말하기 싫어. 했다가 지금 영숙님이 왔다 갔다 해. 여기서 진짜 멘탈 잘 잡고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5분만이라도 가지면 좀 나아져요. 네, 현숙님은 좀 이따 영호가 오해 풀 거야. 그리고 내가 영호 3순위래. 그렇게 또 현숙님이 나는 영호의 3순위라고 하니까 영숙님은 3순위까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알아. 그렇게 일단 두 사람의 대화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작진이 여자들의 선택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줄을 세워놓고 처음에 하는 말이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우리 중에 경찰이 있어. 그것은 오늘 낮에 선택을 바꾼 분이 있습니다. 원위치해 주십시오. 오늘 낮에 선택을 바꾼 사람 원위치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이 민망하게도 가버리죠. 굉장히 민망해. 설마 이거를 이렇게 데이트까지 다 시켜놓고 할 줄 몰랐어. 이번 기수는 약간 줬다 뺏기 기수인 것 같아요. 계산하라고 핸드폰 줬다 뺏기, 먹으라고 짬뽕 다 만들어가지고 줬다 뺏기, 데이트하라고 데이트까지 다 시켜놓고 선택 도로 뺏기, 약간 이렇게 줬다 뺏기 기수. 이번에 기수의 실험 조건들은 줬다 뺏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영숙님은 결과적으로 데이트도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독자장이었어. 영숙님은 지금 2번 배신당한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더 영호에게 쏟아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상철님은 이 전에 인터뷰에서 순자님이 되게 밝고 적극적이고 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순자님이 진짜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안나 후보는 옥순, 순자, 정숙 이게 셋이었고 옥순 씨의 활발함이 안나인가 했지만 영철이 원하는 안나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옥순이 먼저 배제됐고 그 다음에 순자와 정숙. 근데 순자는 결이 맞아서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죠. 애쓰고 있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순자 씨의 어떤 좀 질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순자 씨가 굉장히 노력 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지금 다음 주부터 사라질 것 같아요. 상철 씨가 영철 마음을 압박하더니 짜치게 저러는 거가 상철 씨는 주변을 살피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 혹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철이 영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압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보를 토대로 내가 갈 곳을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자를 선택하고 영숙으로 바꾼 상철이었죠. 그래서 상철은 이거에 대해서 다대일은 대화도 힘들고 데이트 분위기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내가 순자에게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순자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왜 2명이나 가지? 여지를 주고 다니셨나? 순자 씨는 여지를 주고 다니긴 했어요. 순자의 마음은 영수인데 상철에게 여지를 주고 다닌 거야. 순자가 여지를 주고 다닌 건 맞아. 순자는 영수지만 혼자 앉아있는 영철 옆에도 가서 여지 주고 상철한테도 여지 주고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여지의 대상이야. 근데 여기서 상철 씨는 왜 2명이나 가지? 여지를 두고 다니셨나? 아직 순자랑 뭐가 없는 상황인데 벌써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 상철 씨가 그만큼 갈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순자 씨는 원래 영수를 선택을 했었어요. 첫 선택부터. 그래서 2명이나 가는 거는 여지를 주고 다닌 건 맞지만 여지를 준 대상은 상철이었다. 여기서 인터뷰를 굉장히 솔직히 한 거죠. 내가 이게 좀 질투의 마음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3일 만에 이렇게 감정이 살아나나? 해가지고 하기 싫어졌다. 순자님한테 가기 싫어졌다. 그리고 상철 입장에서는 순서만 바뀌는 거긴 했을 거예요. 영숙도 알아볼 마음은 있었으니까. 근데 저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는 솔로 순간순간 바꾸기로 하면은 유리한 선택 다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 동시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러지 말라고 동시 선택해버리는 건데, 상철님 처음에 자기 시장도 있었고 인기 있었는데 순자를 향한 질투심에 차선의 후보였던 영숙. 이렇게 되면 이제 상철님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갈 곳은 줄어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영숙님부터 이동을 해가지고 갑니다. 영숙이 선택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영호죠. 영숙을 선택한 남자는 영호. 영숙님은 약간 확실히 여유 있고 배려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아.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가 조금 공격적이야.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가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여기서 굳이 상대를 찌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상대의 마음을 나에게 돌리는 게 목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둘 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죠.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도 상대가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하고 대신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내 마음은 이 정도다라고 전해야 될 거고, 내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해. 그러면 그때 헤어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바닥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공격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공격했을 때 얻어지는 그 카타르시스와 해소가 있고, 저거를 안 하면 물론 마음의 병이 생긴다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풀고 일단은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영호님은 또 그 드립에 맞춰가지고 반갑습니다가 나왔어. 지금 반갑습니다 할 때 아니거든? 영숙님이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웃겠지만 화가 난다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랜만이네요? 영호는 반갑습니다. 춥죠? 영숙님은 안 추워요. 이것도 그냥 약간 소심한 복수들이죠. 안 추워요. 저렇게 목도리를 했으니까 뭐 안 추웠긴 하겠지만 열불이 나서 안 추워요라는 그 간접적인 표현이겠지. 그러니까 영호님은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선택 안 했는데 영숙님만 저를 선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근데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깨달은 마음이에요. 사후에 그런 감정이 들었어. 근데 영호씨 나이 정도가 됐으면 사전에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미안해지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오면 고마워지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아무튼 영호님은 애초에 처음부터는 영숙을 선택해서 생각이었는데 동시 선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현숙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직관적이냐고. 영숙? 그럼 영숙은 나 선택하겠지? 그럼 난 현숙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 선택? 그럼 2번이잖아? 그럼 한 번은 딴 데 써야지? 이게 마치 슈퍼데이트권을 2개를 따가지고 저 사람도 슈퍼데이트권, 나도 슈퍼데이트권? 그럼 아싸 내 거 슈퍼데이트권 딴 사람한테 써야지? 최소한 좀 눈치도 보고 너 나한테 쓸 거냐 이런 거라도 물어보고 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쓰겠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몰래 딴 사람한테 써버려야지? 그렇게 돼버린 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영호님 표현대로 직관적이에요. 2개? 그럼 둘 중에 한 개는 딴 거 써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너무 직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미안함과 고마움 이라는 감정을 선택을 하기 전에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도 영호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거면 뒤에서 그렇게 도망다니지 말든가. 그렇게 미안해 할 거면 그러니까 피로회복제를 받을 때는 말을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동시선택인지 모르고 그냥 선택이라고 하면 영숙님을 선택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동시선택 2개나 표가 생기잖아. 그러면 표 1개는 다른 데 써야지. 아싸 개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른 사람 선택했을 때 영숙님이 짜장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호님은 진짜 이 시야가 딱 자기 안에 한정돼 있구나. 진짜 본인이 지금 당장 눈앞의 이득을 집중해서 보는구나. 그리고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냥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냥 단지 영숙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영호님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이 나한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연결을 잘 안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막 대단히 좋아한다고 해서 막 대단히 배려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생할지언정 배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호님이 막 자기만 알고 남을 피해주고 이런 사람은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혼자 그냥 일하고 좀 손해본다, 희생한다, 이건 괜찮은데,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피해가 된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영숙, 낮에 영숙, 그냥 기회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영호님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배려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또 배려가 너무 많은 면도 있어.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걸 너무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정숙님을 만나니까 또 그게 그냥 또 결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호님도 이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쿨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숙님은 상철님 곁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데이트부터 볼까요? 현숙님의 딱 굳은 표정이군요. 녹두전하고 족발, 막걸리. 현숙님은 젓가락을 안 드시던데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 상철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영훈님이랑 어땠어요? 근데 현숙님은 뭐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온 것 같아요. 그냥 친구 같았어요. 상철님은 어땠어요? 현숙님 마음속에 1순위는 여전히 상철이죠. 근데 상철은 현숙과는 대화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둘 다 재밌게 놀았다고? 현숙 씨가 그렇게 질문하는데 상철 씨는 더 이상 이제 현숙 씨를 끌고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순자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영숙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관점에선. 지금 상철 씨가 정보를 모은다고 지금 열심히 모았는데 다 제대로 못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는 영숙 1변도고 영숙도 지금 영호가 1순위인데 그게 굉장히 크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건 상철이 수집한 정보에는 내가 마지막 후보로 가지고 있는 2명 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현숙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죄진 것 같아서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숙님은 어때요? 그래서 오늘은 현숙님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호님이 내가 이상형에 가깝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일단 불필요하게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고, 현숙님은 뭔가 다른 대화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요? 그래서 상철은 계획대로는 안 됐는데 그래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된 거는 순자한테 가려다가 못 간 거, 그거는 이제 계획대로 안 된 거고,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는 영숙 마음에 내가 순위로 올라갔다라는 거고, 현숙은 가정을 이루는 게 지금 마음에서 1순위 같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과냐? 그러니까 영숙님한테 어필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숙 입장에서는 영숙한테 어필한 게 성과야? 영숙은 영호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정리한 거 아니었어? 현숙 씨는 또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영숙 씨가 영호밖에 없는 게 맞기는 한데 상철은 영숙 마음속에 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현숙님은 이게 아닌데? 살짝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상철은 이제 현숙님이라고 했다가 순자님으로 바꿨어. 순자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현숙 아니고 순자에게 관심이 생겼고 영숙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어쨌건 현숙님이 이성적으로 조건을 따져봤을 때 상철이 제일 괜찮아. 근데 제일 좋은 조건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좋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 있죠. 여기서는 현숙님도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상철님이 나는 순자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현숙님이 그럼 이 시점부터 다른 사람만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굉장히 그냥 끝나버렸는데, 여기서 굽신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상철님이 저는 이제 성과도 있었고요, 영숙님 마음속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순자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굽신거리는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 그러면 저는요? 저는 그 후보에 없나요? 그러면 저랑은 잘 될 가능성이 없나요? 그래도 데이트 한번 제대로 밖에 나가서 1대1로 한번 해보고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 실은 전혀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숙님은 거기에서 그걸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현숙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파악했어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케이 하고 여기서 일단 끝났고, 그냥 현숙님은 오케이 끝! 여기서 끝이에요. 이 뒤로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데이트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끝이야. 더 할 얘기는 없어. 나 너랑 할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데이트 시간 주어졌으니까 우리 좀 더 얘기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현숙님이 이성적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굽신거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은 알았어요 하고 가버려. 근데 현숙님은 이성적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데이트 정해진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씁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숙님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오히려 현숙님이 먼저 얘기. 그러니까 현숙님이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맥락이 내는 게 없냐면 근데 우리 데이트 얼마나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먼저 말해요. 예를 들어서 굽실거리는 사람이면 데이트 얼마나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 데이트 얼마나 해야 되는 거죠? 현숙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데이트 얼마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가고 싶은 티를 낸 쪽이 실은 현숙님이에요. 근데 저 티는 본인도 모르게 일단 이게 지겹고 하니까 얼마나씩 해야 돼요? 물어봐 놓고 근데 이러니까 상철님이 먼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철님 입장에서는 현숙님이 그냥 빨리 끝낼까요? 라고 들어버렸고 지금 현숙님 보면 젓가락도 안 들고 있거든요. 메뉴가 안 맞았든 젓가락이 손에 안 맞았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철님이 올라가시려면 올라가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씻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그래도 우리 다른 얘기 해요. 이 말은 여기서 말을 바꿔보면 상철 관점에서의 말은 이래요. 현숙님이 우리 그냥 갈까요? 상철님은 나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현숙님이 그래요? 그러면 나도 있을게요. 이게 상철 관점. 현숙 관점에서는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죠? 말 그대로 사실을 물어본 거야. 이거는 오히려 상철님이 가세요가 돼버린 거지. 여기에서 오히려 세게 나오는 사람이 심정적으로는 굽실거리는 사람은 여기서 세게 나가요. 가세요 했을 때 가버려. 마음이 심정적으로 굽실거리는 사람은 실은 그렇죠. 여기선 현숙님이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상황의 맥락이나 이런 거를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성적인 대응을 한. 그래서 현숙님은 진짜 어색했대. 진짜 어색했지만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한 주제였지만 다음 스텝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 그러니까 현숙님은 몰랐던 거예요. 상철이 자기를 마무리했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오히려 돼가지고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게 후련하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현숙님이 갈 곳이 잠깐만 보자. 일단 외적으로는 영수님이긴 했는데 영수님은 영자님을 보고 있고 호기심으로는 그리고 순자님이 워낙 열렬하게 영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끼이긴 좀 힘들 것 같고 영호 영숙도 마찬가지고 영호 끝났고 상철도 끝났고 지금 영철도 끝났고 그럼 영식 광수 근데 현숙님이 영식하고 광수는 또 이성적으로 못 볼 거 아니에요. 쉽지 않네. 현숙님도 갈 곳이 애매해지는데 이러면 현숙님 어디로 가지? 그래도 좀 억지로라도 조합을 짜보면 영수, 영식, 광수인데 참 갈 데가 없네. 현숙 씨가 보기에 영식 씨는 좀 이성으로 안 보이겠지? 상철 같은 경우에는 현숙님은 외적으로는 이상에 가깝지만 근데 성격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좋게 말해줬어요. 진중하다, 진지하다. 너무 진지하다는 거는 이제 상철이 추구하는 어떤 유머 감각이나 그런 대화 센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이 너무 다르다. 근데 상철 씨는 좀 가볍고 재밌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숙, 순자랑 만나보고 더 맞는 한 사람한테 집중할 생각이다. 상철 씨가 느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 발빠르게 움직여버리니까 상철 씨도 갈 곳들, 문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닫혀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숙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보니까 영숙님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영호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상철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영호한테 먼저 얘기를 걸어요. 누구 불러줘요? 라고. 영숙님은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영숙님은 바로 가서 풀어야 돼. 그래서 집에 가족들하고도 방문이 열려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예를 들어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갈등이 있을 때 잠깐 자기 방에 가서 좀 머리를 식히고 나오고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런 게 불가능해. 집에 문이 다 열려 있는데. 그래서 영숙님은 뭔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다. 그럼 바로 풀어야 돼. 가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숙님은 그걸 못했어요. 지금 몇 시간 동안 못했어. 그러니까 상철하고 데이트를 하는데도 계속 영호 때문에 이 생각이 꽂힌 거야. 하나가 딱 꽂히면 그거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걸 못해. 답답하고. 이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걸 못해. 가족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얘가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려? 못 참아. 우리 집에서 방문을 닫아? 방문 열어야 돼. 그런데 영숙님이 지금 이렇게 몇 시간 참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숙님 인생에서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영호는 또 뭔가 이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철하고 영숙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냥 돌아서 못 본 척 돌아가. 진짜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것도 정말 다른 개념의 사람이에요. 절대 누가 틀리고 옳고는 아니야. 영호님은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다. 이 대학 가라.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불만이 있었겠지만 따라야 돼. 내 감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혼자 삭혀야 되거든. 영숙님은 많이 참은 거예요, 지금. 영숙님은 지금 2026년 인내심 다 끌어쓰고 처음에 한 말이 아까 이제 오랜만이네요. 그거랑 여기서 이제 시작으로. 송호에 엄청 맛있었다고 들었어요. 현숙한테 다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영호도 여기에서 영숙님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1순위는 영숙인데 현숙이 1순위여서 간 건 아니다. 그거를 지금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호님은. 근데 그걸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치고는 말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영호 입장이라면 솔직히 궁금해서 현숙에게 갔었다.
근데 막상 가보니 별거 없었다. 손했다 미안했다. 네가 더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호님은 뭔가 어쨌건 뭐 오늘까지는 하고 좋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영숙님이 먼저 송호에 엄청 맛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호님은 여기서 이제 괜히 미안하니까 지금 아까 오랜만이네요부터 지금 벌써 공격적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맛있었어요. 하고 그러면서 저도 상철님이랑 얘기 잘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영훈님이 지기 싫어하는 성격 같아. 상철님도 나도 5년 쉴래 이거나 영훈님이 나도 상철님이랑 얘기 잘했다고 들었어나 물론 영훈님의 이 말만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맛있긴 했죠. 근데 영숙님한테 뭐 이런 미안해 하면 되는데 너도 상철이랑 잘 놀았다며?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느낌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영숙님에게 자꾸 장작을 부어버리는 거야. 야, 넌 아니냐?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영훈님이 좀 말을 너무 애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안하면 미안한 말을 하든가 미안하지 않고 그러면 송호의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대화를 차라리 하든가. 근데 이게 너는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말처럼 이어져 버리니까 이게 영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참고 있는 그 인내심의 한계가 자꾸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영숙님 성격이 많이 참고 있는데 이게 연인이나 부부나 너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야 너는 예전에 안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돼.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여기서 근데 제 입장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영숙님은 영숙대로 계속 또 공격에 나가. 아, 입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영훈님이 지금 순서가 틀렸어요. 영숙님이 어쨌건 송호에 맛있었다면서요 하면서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 물었으면 송호에는 맛있었죠. 근데 데이트 자체는 좀 불편했어요. 이게 좀 오해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1순위여서 선택한 건 아니고 1순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 호기심에 좀 알아보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내가 너무 섣불렀어요 라고 하고 입장을 그렇게 이어가야지. 거기에서 너도 상철이랑 잘했다며 그것부터 나오고 입장은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가 틀린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행동을 하거나. 영훈님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내 탓을 할까봐 나를 세우고 살아온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이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숙님도 굉장히 계속 공격적이에요. 오랜만이야. 그래요? 입장이 있어요 혹시? 계속 공격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눈앞에 영숙님이랑 상철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만 봐도 그 근처로 못 가는 영혼인데 여기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니까 더 못하죠. 그래서 말투가 매서운데요? 근데 아무튼 영숙님은 말해봐요. 근데 제가 엄청 충격받았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너무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미안해하지 마라. 진짜 영호님이 너무 방어적이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영호는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면서 미안해하지 마라 이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고 있어요. 내 입장은 인데 어쨌건 영숙 말을 듣고 미안해하지 마라? 그걸 본인이 결론 내리면 안 되지. 그걸 왜 본인이 결론 내려? 그러니까 어쨌건 영숙님은 내가 충격받았어. 근데 내가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멘탈 관리를 해서 근데 갑자기 영호가 미안해하지 마라? 그럼 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영호가 내릴 결론이 아니죠. 이거는 영숙 씨가 그렇게까지 말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그렇지만 여기서 미안해하지 마라로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결론 내리면 어떡해. 미안하다라고 하고 저렇게 말이 나오면 그래요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영호는 어떻게든 안 미안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같아요. 미안함으로부터 뭔가 어쨌건 미안하다는 건 내 책임이잖아. 자기 책임으로부터 너무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같아. 미안하다고 하는 건 손해보는 건가? 여기서 영숙님 성격에 굉장히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거든요? 야, 이래도 딱따구리 안 된다고? 지금 영훈님도 영훈님이고 영숙님도 계속 공격해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훈님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에는 영숙님이 계속해서 공격해온 것도 영향은 있는데 근데 영숙님이 뭔가 제 행동이 선택에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영숙님스러워. 주관식으로 논술고사했는데 제가 이번에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 어느 문항에서 틀렸죠? 제 문제풀이가 떨어진 거에 영향을 준 게 있나요? 어떤 거에 줬죠? 문제풀이 형식으로 접근하죠. 근데 영호는 아니에요. 영호는 영숙이 못해서 간 거 아니고 그냥 본인이 직관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 상철님이 저 선택할 줄 알았어요? 남자들이 선택에 제가 없을 거라는 걸 알기는 했었죠? 근데 또 영호님은 이게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다 그렇다고 대답해버려. 고독정식인 걸 알면서도 안 갔어. 일단 영호는 자기가 동시선택이니까 내가 다양한 사람이랑 만나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고독인 걸 알면서도 안 왔다는 게 영숙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서운한 거죠. 물론 실제로 고독 정식은 안 먹었지만 둘 다 좀 힘들어 보기. 근데 영숙님한테 이상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상하게 이게 영호님의 순서가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이게 사과할 일은 아닐 순 있는데 되게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계속 숨기고 뒤로 가서 하고 미안하지 마라 이 말이 먼저 나오고 미안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미안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영호님은 미안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굉장히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실제로 손해보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왜 또 이상하게 해요?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나는 내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너는 미안해해야지 라는 게 영숙 관점이죠. 그러니까 영숙은 왜 미안하게 해요? 근데 영숙도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뭐하러 따져. 이 사람이 배려심이 없다 이러면 안 만나면 되지. 지금 영호가 나를 계속해서 골라준 거로 영숙은 영숙대로 그거로 꽂혔고 영호라는 목적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지금 다른 거 안 보여. 영호가 꼬린 지점이야. 거기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영숙 씨는 일단 영어 고사라는 시험장에 들어서 버렸고 영어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내가 틀렸나?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했는데 왜 성적을 안 줘? 가 지금 영숙의 태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할 거야. 아니 내 실력이면 내가 지금 영어 시험 볼 때 아니고 나는 더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시험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영어 시험 쪽에서 나한테 오퍼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영어 시험 치르러 와본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약간 자존심까지 상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호님은 스스로가 이제 말실수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호님이 진짜 과감하게 편하게 대화를 했으면 내가 선택 안 한 거 일단 나는 여러 사람 알아볼 마음이 있다. 근데 다만 짜장 먹을 뻔했다라는 게 그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다. 동시선택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면서 그랬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숙님이 진짜 확고한 1순위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넘어갈 일이거든. 근데 아까 막 계단에서 보다가 도망치고 여기서도 계속 너도 상철이랑 잘했다며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 근데 이제 그거에 영향을 준 거는 영숙님의 그 전부터 공격적인 부분들 이런 제스처와 말들이 영호님이 계속해서 그런 회피적으로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도 있죠. 솔로나라 특성상 원래 다 알아보려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다 알아보려고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당당해. 그래서 이번 기회라고 생각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영호 씨가 이 말이 틀리진 않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본인의 기회를 위해서 영숙 씨가 혼자서 짜장을 먹든 말든 이 사람의 어떤 좌절을 겪든 말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기회가 우선이지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군가를 좋아해서 안 좋아해서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호는 점심 저녁 다 있다길래 그래서 점심 때는 현숙님 선택하고 저녁 때는 영숙님이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이제 점점 황당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영호님이 기본적으로 말실수를 많이 해요. 영호님의 자체가 약간 어느 정도의 말실수 같은 느낌이 있어. 전체적으로 말은 많은데 약간 말센스는 없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해주겠지 알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이제 듣다가 여기서 터져버렸어. 반대 입장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반대 입장을 영호한테 물어보니까 영호님은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근데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을 미리 못하는 거야. 일단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먼저 보지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어떤 기분이 나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아니 근데 그걸 알면서 왜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 시점부터는 이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누군가가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장작을 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근데 이미 활활 타올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두 사람 다 이거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님은 상대가 이미 저지른 일,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영숙님은 입장에서는 나는 지적이 아니고 상대가 왜 그랬는지 상대가 말이 앞뒤가면서 진짜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스스로는 포장하겠지만 영호님은 진짜로 영숙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숙님도 그걸 알면서 왜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알 수가 없어. 이게 실은 영숙님의 지적 방식이 물론 영숙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럴만 해요. 충분히 이해는 가. 근데 다만 이런 식의 지적 방식은 상대를 더 도망치게 만들어. 이렇게 되면 진짜 압박을 위한 압박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 말도 상당히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영숙님도 쌓여가지고 그걸 알면서 왜 해요? 그러니까 영호님도 그 순간에 생각이 짧았어요. 그 순간에 미안함이 커가지고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영호도 너무 도망쳐버렸어. 근데 이제 영호는 아니 이건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것도 빠져나갈 수 없어. 왜냐면 영숙님은 아니 연애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지. 연애 때는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그것도 없고 미안한 일을 만들면 사실 관계가 프레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데이트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또 문제풀이 방식으로 데이트가 안 좋았냐. 근데 이제 영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숙은 이유를 찾아야 돼. 내가 지금 문제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답을 알고 파.
그러니까 영호는 데이트랑 별개예요. 데이트는 데이트고 그냥 선택은 선택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숙은 저랑 한 데이트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꽂혀 있어.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도. 영호는 데이트가 안 좋았던 건 아니죠. 영숙이 1순위였던 것도 맞고. 근데 영숙은 그거에 이제 한번 꽂혔으니까 그 대답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영호는 이렇게 하면서 뭐 답답해. 영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숙에게 제대로 표현을 못해. 그래서 영호는 꼬였죠 갑자기. 모든 게. 그러니까 영숙은 영호님한테는 꼬인 거겠지. 나는 별로 안 꼬인 거죠. 그러니까 영호는 왜 안 꼬여요? 그 영숙 입장에서는 영호님은 갔고 상철님이 왔으니까 꼬일 게 뭐가 있어요? 가고 오고 했으니까 꼬인 거지. 그래서 영호님은 갔고 상철님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영숙님은 나는 안 꼬였어. 너 때문에 꼬였지라고 이게 지금 영숙님의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네가 꼬였다라는 말은 네 탓이야. 우리 관계가 꼬인 건. 이거를 지금 탓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영호는 영숙님 마음에도 꼬인 실이 있죠. 없어요? 꼬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너도 꼬였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호님이 영숙님을 너무 몰라. 지금 영숙님은 네 탓이야. 우리 꼬인 게 이 뜻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호님은 그렇게 안 알아듣고 영숙님도 꼬였잖아요 마음이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거든. 근데 영호가 네 탓이야 이렇게 된 걸로 영숙님은 그렇게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음이 뭔데요 마음이. 영숙의 마음을 이래도 모르는 게 은근히 신기하군요. 영숙님은 본인의 마음을 이미 다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할 정도야. 그래서 제 마음이요? 마음 말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영호는 그냥 나 말 안 해 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숙님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확실하게 영호 1순위니까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겠지. 뭐 영호는 자기가 이제 1, 2순위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영숙님은 또 됐거든요 라고. 영호는 여기서 그냥 말하면 되는데 지금? 말해줄까요? 또 이렇게 또 괜히 또 떠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또 아우 열받아 이러고. 그래서 영호가 그래도 아직 1순위는 영숙님이다. 근데 여기서 영호의 말은 아직은 1순위 영숙님이에요 이 말에 근데 영숙님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직은 1순위는 영숙님이에요 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영호 입장에서는 약간의 경고가 들어간 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보통의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면 아직까지는 네가 맞는데 너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내 마음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될 수는 있죠. 지금 구도상으로는 영숙님이 약간 더 영호님에 대해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호는 영숙님의 마음을 잘 아는 상황이었다면 경고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영숙님은 아직은 또 붙여 이러거든요. 갑질처럼 들리지. 갑질이에요. 왜냐면 갑이거든. 그러니까 영숙님 관점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화를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아직은을 붙여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여기서 현실은 선택지는 영호님 쪽에 있죠. 그래서 영호님은 경고의 의미를 담은 말이야. 근데 이제 영숙님은 지금 영호가 난 네가 좋아. 네가 1순위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서. 이걸만 바라는 건데 지금 영호님이 말을 잘 못하고 그러는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영숙님도 지금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목적이 영호가 됐으면 그거에 맞게 행동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영숙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영호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이나 지금은이나 똑같죠 하는데 뭐 아직은 바뀔 수가 있고 지금은 또 바뀔 수 있고 이게 둘 다 이렇게 말꼬리 같고 이러는 게 좀 그래. 근데 영호는 또 영호대로 너그럽지 않아. 영숙도 너그럽지 않고 둘 다 시야가 좁고 지금 근데 영숙님이 영호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마음이라고 할까? 이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건 영호는 아직은이든 지금이든 바뀔 수 있다. 내 마음은 진심도 아닌데 거짓으로 영숙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영호는 한편으로는 영숙에게 일정 부분 경고의 의미를 담은 말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영호는 인터뷰를 합니다. 들쑥날쑥 하려고 왔어요. 솔로나라에. 딴 사람도 보고 싶어서 왔고. 그러면 당당하게 봐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할 건 미안하다고 하고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든가. 이게 들쑥날쑥 하려고 왔어요. 해놓고 도망다녀. 뭐야. 딴 사람은 봤는데 내 스타일 아니니까. 영호님은 여기서도 인터뷰에서도 현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현숙님이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다기보다는 영자님과 현숙님 두 사람 다 영호님을 보지 않았죠. 영호님이 영자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자님이 나는 영식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접어버렸고 현숙양하고도 이상형 얘기하면서 바로 그냥 접어버렸고 그래서 하지만 선택지 정리해 가다 보니 남은 거는 영숙진. 그들이 영호님을 정리해 준 거죠. 그래서 어쨌건 영숙님과 깊어지면 최종 결정하는 거고 뭐 안 깊어지고 영숙님이 다른 사람 선택하면 물러나는 거고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영숙님이 1순위가 될 자신은 항상 있죠.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만약 영수가 영숙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그러면은 어려웠을긴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영숙님이 1순위겠죠. 영호님은. 그래서 자신감 없으면 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신감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외모적으로 좋나요? 맞나요? 이런 얘기 막 그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맞으면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에서 선택 안 했으니까 도망 다니고 이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자신감이 없으면 시체라고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군요. 영숙님도 여러 알아보고 싶다는 판단이 앞서서 나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데이트라든가 뭐 앞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영호를 정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영숙님도 물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영호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영숙님은 영훈님이 끝은 아니에요. 영훈님이 1순위는 맞아.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펑크내지 않고 끝까지 채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오답이 나오면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다음엔 안 틀리려고 하고. 그거를 인간사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빡세지는 거지. 왜냐면 사람 마음은 이 사람이 성실하게 나에게 대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커지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는 게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